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위험 채권이 나왔고요. 그다음 위험 채권에 이제 스프레드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위험 채권의 스프레드를 보면 시간축으로 볼 때 이제 뭐 기준을 예를 들어 국고채 5년 이제 뭐 이렇게 잡고 뭐 트리플 B는 아마 이렇게 떨어져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싱글 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싱글 A는 이제 등급이 좋으니까 스프레드가 이제 낮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BB가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이상의 등급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했죠, 그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했어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들은 실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시계열 분석하는 사람들 용어를 빌면 이게 공적분이 돼 있을 것이다. 무한히 이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학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트리플 B가 과거에 같이 이렇게 오다가 얘는 이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싱글 A도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이미 투기 등급화가 돼버린 거예요. 안 사요. 거래가 안 일어나요, 이제. 싱글 A조차. 싱글 A조차. 그래서 물론 이제 무디스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싱글 A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외환은행, 오늘 보니까 외환은행이 싱글 A 마이너스에서 싱글 A로 한 등급 올라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금융지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무슨 일이 나더라도 지주에서 도와줄 것이다. 신용보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갔거든요. 무디스 등급이 예를 들어서 싱글 A면 한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은 한 더블 A, 뭐 트리플 A,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등급이 좀 더 후한 숫자가 나옵니다. 후한 숫자가. 근데 어쨌든 국내 기업 중에서 싱글 A 그러면 뭐 삼성증권이 아마 더블 A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손해보험사 뭐 이런 데 중에 괜찮은 데가 뭐 싱글 A 뭐 이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금융회사의 측면이지만 기업들로 보면 500대 기업을 생각해 봤을 때 500대 기업 중에서 뭐 삼성전자 뭐 다 여기 있겠죠, 그죠? 근데 500대까지 해보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큰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이제 정크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경제가 이제 어려우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취업이 이제 걱정이 되고 제 딸아이도 지금 2년을 인턴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인턴을 이제 벗었는데 장난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턴 프로그램 우리 할 때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 40명 플러스 예비순번 5번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57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PC실 지금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35석에서 지금 46석이 지금 맥스예요. 그래서 일단 예비순번 6번까지 해서 마지막 6명까지는 일단 인턴 사전교육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스먼트가 되면 즉 인턴 협약기간이 매칭이 되면 거기까지 가는 거고, 학교의 특성화에서는 40명까지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가 투자 적격이고 투비 등급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왜 저럴까? 싱글 A 기업이면 여러분이 가도 괜찮은 직장으로, 평생 직장으로 가도 괜찮은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데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팀 이런 데.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그 기업들이 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요. 알다시피 엔저, 그죠? 그 다음에 달러 환율, 그 양적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돈을 주고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가지고 실은 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죠? 뭐 완전 동시통역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지만 실은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 돈을 기체를 해봤자 쓸 데도 없을 것이다. 그냥 여기서 만기 돌아오는 그 채권이 있으면 그 갚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내 자체 이익 가지고는 상환을 못하고 다시 빌려서 갚는 거예요. 뭐 그런 거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좋은 인재들이 여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잘 선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타겟가 다 여기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제로 쿠폰 바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N 시점에서 발생하는 1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일까? 그게 이제 저기에 있는 Y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YTM이라고 부르는 Yield to Maturity. 그러니까 Maturity가 지금부터 N 기간 후죠, 그죠? Yield to Maturity, YTM이 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캐시플로가 딱 한 번만 일어나면 그 YTM하고 스팟 레이트하고 같다는 거예요. 스팟 레이트하고. 근데 만약에 캐시플로가 몇 번이 더 일어나면 그 기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한 번만 캐시플로가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단기채라고 했습니다. 국채, 단기채, 뭐 3개월, 6개월, 뭐 12개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제로 쿠폰 바운드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채가 없어요. 제로 쿠폰 KTB, 코리아 트레저리 바운드는 없습니다. 3, 5, 이렇게 10, 20, 30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전부 쿠폰이 있는 데인데, 즉 YTM밖에 계산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스팟 레이트를 각 주요 만기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뭐 그런 내용을 커버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부스트래핑 방법을 쓰는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한번 볼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부스트래핑 방법을 쓰지를 않고 일정한 방법으로 yield커브, 이 스팟 커브를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동일한 이식을 이렇게도 써봤어요. 그러니까 Y 대신에 스몰 s를 썼고요. 그 다음에 P 대신에 D를 썼거든요. 저 이야기는 뭐냐면 캐시플로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경우에는 YTM하고 S, 스팟 레이트하고 같다는 뜻이고요. 왼쪽에 있는 프라이스라는 게 밑에 있는 D인데, 밑에 있는 D는 프라이스가 아니라 보통 디스카운트 펑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N 시점 후에 1000이라는 캐시플로가 생겼다. 그럼 1000 곱하기 D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현가가 나오겠죠. 그죠? 뭐 만에 곱하기 D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뜻으로 D. 그래서 스팟 레이트를, 스팟 커브를 찾는다는 뜻은 즉 얘를 찾는 겁니다. 각 N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요식을 보니까 YTM이 이렇게 있고요. P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로그를 씌워서 해보면 스몰 y하고 스몰 p는 이제 로그를 취한 yield, YTM, 로그를 취한 price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yield의 로그를 취한 값은 가격의
로그를 취한 것을 만기로 나눠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어떤 그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저런 관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는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N 기간 후에 1이라는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것을 지금 0.98에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0.98. 그거는 가격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거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로 거래하나 얘로 거래하나 같은 숫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얘를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살 때 뭐 하나에 뭐 1,500원 이렇게 가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친근한 텀이 되는데 실은 채권을 거래할 때는 저 Y로 거래를 합니다. 일드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3%, 3.7%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캘큘레이터가 있어갖고 YTM을 딱 집어넣으면 이제 프라이스가 딱 계산되게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티피컬한 이제 쿠폰 반드죠. N 기간인데 그 전기에서는 전부 이제 쿠폰이 이렇게 애뉴얼 쿠폰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마지막 시점 N 시점에서 보니까 프린시플 1이 이제 액면가 1이 이제 함께 지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연간 한 번 쿠폰이 지급되는 경우를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N 기간 동안. 근데 만약에 N 기간 동안 쿠폰이 2번 지급된다. 1년에 2번씩. 그러면 일단 10년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N이 20이 되는 거고요. 1, 2, 3, 4에서 20까지 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쿠폰이 얘가 2분의 1. 그래서 6개월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얘도 1년짜리로 표시한 거니까 나누기 2. 그죠? 나누기 2. 그러니까 요거에 나누기 2, 요거 나누기 2. 6개월짜리로 할인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쟤는 이제 YTM입니다. Y.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등호 오른쪽에 있는 모든 Y는 동일한 Y입니다. 그죠?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펑션 기준으로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발생하는 것을 디스카운트 시킬 수 있는 어떤 스팟 레이트를 안다고 그러면 그 디스카운트 펑션.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D를 만약에 스몰 D를 안다면. 네. 그래서 저 스몰 D를 오늘 업무가 끝나고 시장에서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 스몰 D 데이터 또는 스몰 S, 스팟 레이트 데이터를 계산해서 각 금융회사에 쭉 뿌려주는 게 시가평가회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실은 낮에는 놀고 밤에는 일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죠? 자기 업무가 밤에 생기니까. 업무 끝난 다음에 생기니까요. 네.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selling at par라는 이야기는 액면가에 팔리는 거죠. 액면가. 네. 그 다음에 그 위로 팔리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 이게 이제 프리미엄에 팔린다 이야기를 하고 액면가보다 밑에 있으면 디스카운트에서 팔린다. 예.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채권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발행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유통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당시에는 쿠폰 조건이 얼마나 되느냐, 뭐 만기가 얼마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이제 발행이고요. 그 발행은 누가 하죠? 채권 발행을 보통 여러분들 영어로 언더라이팅 한다고 그러죠?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은 누가 해요? 주간 증권사가 합니다. 네, 증권사.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도 발행 못해, 얘도 발행 못해, 얘도 발행 못해. 그럼 증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주식시장이 침체해갖고 거래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지금. 네, 지금 위험한 거예요. 네, 61개쯤 있는데 그래도 문을 안 닫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인더스트리들이
제가 최근에 어떤 이런 공적인 금융기관에서 은행 권역, 뭐 손보 권역, 생보 권역, 뭐 이렇게 증권 권역, 저축은행 권역에 이제 위험 지수를 산출을 해서 올라가면 위험이 상승하는 거로 이제 그걸 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최근까지 2분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증권 산업만 2000년 초기부터 아주 높았다가 위험이 그래서 카드 사태 이후로 많이 안정이 됐다가 2005년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은 다시 예. 수익이 안 나는 인더스트리는 결국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초비상이 지금 걸렸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발행 조건 유통 DB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행이 됐어요. 저런 조건으로 발행이 됐고 그때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YTM 뭐 8%의 거래가 됐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다음 날은 제가 8.1%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7.9%의 거래가 될 수 있고. 그죠? 보통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 그걸 보통 이제 바이 앤 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데 트레이드 될 때 그 정보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유통 DB가 되겠어요. 유통 DB 유통이 한번 돼야 가격이 어디서 이게 결정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동일한 예금보험공사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장이 열렸을 때 이런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됐을 때 아침에 가격하고 점심때 가격하고 저녁때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여러 번 거래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떤 채권들은. 그런 채권들은 이제 그런 정보들 중에서 어떤 값이 그날의 채권의 대표값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델로. 자전거래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전거래? 예전에는 내가 채권 포트폴리오 이걸 하나 가지고 고객들을 이렇게 팔고 있고요. 내가 또 이런 채권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객을 팔고 있었어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쪽에. 이쪽에 잘 나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하는 자전. 불법이에요, 불법. 그죠? 자기 친척들을 관리하는 뭐 펀드가 있고 일반 불특정 고객 대상화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수익률이 안 나면 좋은 거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래에서는 이제 가격들이 막 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필터링을 해서 정말 라이트 프라이스가 어디라고 생각되느냐, 이제 그것을 잘 계산하는 데가 이제 좋은 시가평가사가 되겠죠. 그래서 NPV 펑션을 쓰면 지금 이 캐시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얘가 YTM이 지금 8%라고 하면 현재 프라이스가 얼마가 될까? 프라이스는 지금 106달러 62센트랍니다. NPV 펑션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NPV 펑션은 첫 번째가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캐시플로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캐시플로우가. IRR 펑션을 써서 일들을 YTM을 계산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지금 이런 조건에 그 채권이 지금 93달러 52센트인가요? 에 팔리고 있다. 그럼 얘가 지금 일드가 얼마냐?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이제 93달러 62센트를 지불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그거죠. 그다음에 이 머처리티 동안에 이 쿠폰으로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요거에 IRR 계산해라. 예. 그러니까 12.14%. 그래서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캐시플로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10년짜리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YTM이 이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격이 변하겠죠, 그죠? YTM은 등호 오른쪽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이제 왼쪽에, 등호 왼쪽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역수란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YTM을 놓고 프레젠트 밸류 계산을 해보고요. 쭉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로그를 취할 수도 있고, 가격에. 했을 때 얘와 프라이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관계가 보이나요? 생각한 대로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보이죠. 그죠?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 근데 직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직선이 아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YTM이 10%인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죠. 시장이 컨트롤하는 거죠. 시장에서 예상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나 외에 팩터에 의해서. 그러면 YTM이 올라가면 내가 홀드하고 있는 채권이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죠? 얼마나 떨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YTM이 변했을 때, 즉 이자율이 변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이거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들고 있으면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duration, convexity 이런 것들을 이제 할 텐데요. 듀레이션 개념은 뭐냐면, 자, 얘가 현재 이런 값이다. YTM이. 내가 이를테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 일단 내가 한 종목만 들고 있다고 치고요. 채권을.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가격이, 그러니까 일드가 증가하면 내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랬을 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데 얘를 그냥 직선인 관계로, 여기를 어프락시메이션을 직선으로 생각을 하고, 요 점에서 직선으로 생각하고 하는 메저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고요. 듀레이션. 일종의 2차 어프락시메이션. 2차는 이제 커브잖아요. 그죠? 좀 더 가깝게 되겠네, 이게. 2차로 하는 그 컨셉트가 컨벡시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듀레이션만을 이용해서 이자율의 민감도, 가격 민감도를 계산하는 경우와 듀레이션 플러스 컨벡시티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경우하고 그 값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컨벡시티까지 포함한 그 메저가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 더 가깝다, 실제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경제학하는 사람들 맨날 그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 맨날 이거 똑같이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선이 아니면 피고, 핀 게 너무 러프하면 커브로 테일러 2차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늘 하는 거거든요. 채권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영학 쪽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유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 이제 채권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채권은 컨벡시티만 알면 다 돼. 이제 이렇게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요. 개념은 이제 그거고요. 이그젝트하게 어떻게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뒤에 이그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세미 애뉴얼 쿠폰을 주는 경우죠. 그죠? 2로 나누는 이유가 6개월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여기는 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도 했었죠. 보통 마켓 프라이스 또는 이제 코어티드 프라이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저런 이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값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어크루드 인터레스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연중에 한 번만 쿠폰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꼭 1월 1일 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과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경과이자는 원 채권 소유자한테 지급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살 때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계산한 값들에다가
기회를 포함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돈을 페이하는 것은 인보이스로, 그죠? 이만큼을 지급하세요, 저한테. 이제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행기 표값이고요. 얘는 유류 할증이에요, 유류 할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유류 할증 그때 달라요, 그죠? 가스값에 따라서, 항공유에 따라 값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 채권에서의 슬랭, 속어로 클린 프라이스하고 더티 프라이스라고 했는데, sum of agreed upon price for the bond and accrued interest. 인보이스 프라이스를 더티 프라이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accrued interest는 잊어버리고 한다 하면 이제 그게 클린 프라이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고요. 여긴 지나가겠습니다. 미국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프랙티스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YTM으로 한 번 디스카운트를 하고 싶은데, 두 번 디스카운트하고 하고 싶은데, 꼭 이제 알파만큼 이제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그 직전에 쿠폰 페이한 다음부터, 그죠? 그러면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조정 팩터들이 이제 들어가면 된다, 뭐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뭐 저건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저런 게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실은 지금 그게 뭐 중요한 컨셉이 아닙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드느라고 한 거고요. 여긴 다 지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스팟 레이트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볼 텐데,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하나, 부스트랩 방법을 본다고 했는데요.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또 이자율의 개념 중에 forward rate가 있죠, 그죠? forward rate. 그러니까 forward rate는, 자, 지금이 현재 시점이고요. 근데 컨트랙트 시작하는 기간이 지금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6개월 후부터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이 뭘까? 이런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지금부터 1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계약은 6개월부터 지금 6개월 지난 후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forward rate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금융 퀀트 이론을 듣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자율 모델링, 즉 채권의 밸류에이션 모델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밸류에이션 모델들이 이런 스팟 레이트들 관점에서 쭉 풀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포워드 레이트 관점에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어디로 가든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이제 가면 이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2기간짜리 스팟 레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이라는 게 있고, 그 스팟 레이트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그로갈 거냐면 1 더하기 S2, 그 다음에 다시 또 1 더하기 S2 이렇게 갈 거잖아요. 2기간 동안. 그죠? 얘가. 근데 얘는 지금 1기간짜리죠? 그래서 1기간짜리고, 그러면 1기간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라는 기간까지 그 나머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 얘가 이제 포워드 레이트 개념이라는 거죠. 3이면 뭐 이제 얘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1부터 이제 3까지 얘는 이제 2기간짜리 포워드 레이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매 시점마다 예를 들면 6개월 포워드 레이트 계산할 수 있고, 매 시점마다 한 시점에서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 보니까 이제 이런 포뮬라가 나왔고요. 실제 계산할 때는 이제 요 포뮬라를 쓸 건데요. 요 포뮬라를.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요것도 지금 반드의 리턴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주가는 그 자체가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그냥 로그 차분을 하면 연속 복리 수익률이 나왔죠. 굉장히 심플했어요. 채권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그 리턴을 계산을 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여기 보면 이 캠블이라는 사람, 여러분 맨큐 경제학 많이 봤죠, 그죠? 맨큐하고 제일 많이 같이 논문을 쓰는 분이에요. 캠블, 맨큐, 실러 다, 로버트 실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쪽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의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 뭐 한 건데요. 이거는 좀 대학원생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레퍼런스를 이제 보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레이트 계산한 것을 보여줄 텐데요. 먼저 스팟 레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이제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 5개월짜리, 1년 6개월짜리 이제 이렇게 6개월마다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YTM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6개월짜리는 보통 제로 쿠폰이 나오니까요. 걔가 얼마에 거래되는가 봤더니 3%예요. 연율로. 그럼 6개월 기준으로 하면 이제 1.5%가 되는 거죠. 절반이니까. 1년짜리도 제로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걔가 3.30이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스팟 레이트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겠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YTM이고요. 근데 YTM과 스팟 레이트가 같은 게 제로 쿠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같았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쿠폰이 지급되는 YTM이거든요. 쿠폰이 지급되는 거라서 얘하고 얘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1년 이상인 것들 중에서 파에 팔리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파. 즉, 액면이 지금 100인데 100에 팔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 팔리는 것들이 지금 일드가 이거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스팟 레이트가 뭐겠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두 개 정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요 정보를 이용해서 요걸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 타이포입니다. 요거 2로 바꾸세요. 2분의 1이거든요. 3.5% 쿠폰을 주니까 1.75, 1.75, 그 다음에 이제 1.5년에 이제 이거를 주는 그런 이제 채권인 거고요, 아까. 그래서 요 캐시플로우가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스팟 레이트니까 얘에 적용되는 스팟 레이트. 아까 6개월짜리 있었죠. 그 다음에 1년째에 떨어지는 게 지금 이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1년짜리 스팟 레이트 아까 있었죠. 두 번째 거. 요거로 이제 할인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로 왔잖아요. 그죠? 여기 1년, 2년이 아니죠. 얘가 6개월, 얘가 1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지금 애뉴얼 레이트의 절반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 보면 스팟 레이트 두 개를 절반 쪼개갖고 딱딱 집어넣으면 이제 요 숫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년 6개월째 적용되는 것은 지금 모르겠다죠, 얘가. 근데 걔가 그래서 그런 채권이 뭐에 팔리고 있다고요? 얘에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계산이 이렇게 되고요. 얘를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연율로 표시한 1.5년짜리 스팟 레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스트래핑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숫자를 들어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터미널로지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미지의 수를 축차적으로 찾아간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Z4도 찾을 수가 있겠고, 5도 찾을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과 프랙티스의 차이가 뭐냐면, 방법은 알았잖아요. 파에 팔리는 걸 찾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봐야 하는 문제죠, 그죠? 예. 예. 자꾸 실무하고 이렇게 아카데믹하고 그 차이가 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시가평가서에서 사는 거예요. 잘 했겠지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은 이게 샘플이,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장비가 클린하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떠들어 보고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이제 Z3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G3를 찾고 싶어요. 투기값을 예를 들어서, 1%, 0.01이라고 한 셀에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거는 100, 한 식이 있죠. 걔를 쭉 쓰는 거예요. 근데 100을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100은 제로가 되게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Z3를 내가 처음에 초기값을 줬으니까 얘를 가지고 계산해라. 이렇게 해놓고요. 요 셀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하고 있다가 해찾기, 목표값 0, 그리고 누르면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등호가 0이 같게끔, 즉 차이가 0이 되게끔 목표값. 목표값 거기서 쓰는 거네요. 그죠?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쭉 찾았다. 그때 찾은 값에 곱하기 2죠. 그죠? 애뉴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스팟 레이트가 딱 돼 있고요. 3.50이고요. 얘는 3.5053, 3.9인데 3.9164. 뭐 이런 조금 다른 수가 나오네요. 그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셀, 이제 요 밑에 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를 볼 때는 여기 보면 annualized forward rate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2 곱하기 전체 괄호에 뭐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그게 아까 보여줬던,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포뮬라 있죠?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간, 그러니까 1년짜리죠, 그죠? 1년짜리에 스팟 레이트도 있고요. 스팟 레이트도 있고, 얘를 스팟 레이트를 디스카운트 펑션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한 숫자만 있는 거니까 이쪽에 스팟 레이트가 있으면 걔를 집어넣으면 이쪽에 프라이스가 계산되는데 걔가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고, 프린시플을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보다 작은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이고, 얘가 이제 이런 어떤 모양을 보일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1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 초기부터 이 시점 말기까지 적용되는 포워드 레이트가 되겠네요. 지금 요걸 가지고 계산했거든요. 요걸 가지고 한기 차익.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 위에 보면 B22, 2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에요. 6개월짜리 0.5년의 차이를 갖는 포워드 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시점에 그 다음 시점에서의 또 6개월짜리 포워드 레이트. 그러니까 6개월을 고정시킨 거예요. 6개월을.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얘는 1년짜리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1년짜리. 얘는 6개월짜리인데, 현 시점에 6개월짜리가 있는데, 지금부터 6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짜리가 얼마일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점에 또 6개월짜리가 얼마일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이 시점에 시작해서 이 시점에 끝나는 6개월짜리가 얼마일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 시작해서 이 시점에 끝나는 게 얼마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금융 같은데 뭐 이때 보면 저 포워드 레이트가 미래 시점에 스팟 레이트일까? 뭐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트일까? 기대가설 뭐 이런 거 하는 게 저 포워드 레이트.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6개월 이후부터 6개월 동안에 스팟 레이트일까? 얘가 스팟 레이트일까? 얘가 스팟 레이트일까? 6개월짜리,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년짜리 포워드 레이트를 6개월부터 1년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6개월 후에 딱 봤을 때 그때부터 존재할 1년짜리 스팟 레이트가 뭘까를 지금 계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계산한 미래 그 포워드 레이트들은 미래 스팟 레이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어저스트가 필요하다. 이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바이어스.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네. 그래서 포워드 레이트는 처음에 개념만 딱 잡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헷갈립니다.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시작한 이게 이제 끝나는 이게 플렉서블하게 늘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개념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6개월 후에 6개월짜리 스팟 레이트가 뭘까? 이제 그거고요. 6개월 후에 그때부터 1년짜리 스팟 레이트가 뭐가 될까? 뭐 이런 것이 관심 있을 때 계산하는 것이 포워드 레이트다. 그래서 이걸 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특정한 날에 이제 포워드 레이트를 이제 한번 쭉 계산했는데 이게 몇 개월짜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 들어가서 얘가 어디 링크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제 되게 잘 따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퍼플이 YTM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올라가는 요게 이제 스팟 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워드 레이트고. 네. 그 포워드 레이트는 이제 6 months 포워드 레이트다 하는 거죠. 요 시점에서 프리베일 할 6개월짜리가 얼마냐? 요 시점에서 프리베일 할 6개월짜리가 얼마냐? 요 시점에서 이게 얼마냐? 기대 시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근데 포워드 레이트가 굉장히 이 플럭츄에이션이 크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팟 레이트를 위주로 해서 가격 결정하는 모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스카운트 펑션.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캐시플로우는 요거로 곱해주면 된다. 뭐죠? 여기가 1이니까 100%. 지금 시점의 것은 100%로 곱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보다 좀 1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쭉 내려온다. 아까 잠깐 봤던 게 이제 요 포워드 레이트인데 미국의 1990년 제뉴어리에 포워드 레이트 커브하고 스팟 커브하고 되어 있고요. 네. 스팟 커브도 일반적인 텀 스트럭처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상향할 것 같지만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낙타 등같이 생겨갖고 이제 험프 쉐입이다. 이제 험프라고 이제 디스카운트 펑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그냥 기분으로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에 1990년 1월 달에 yield curve라고 했는데 YTM 또는 스팟이라고 했는데 1월이면 언제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할까요? 이 점들이 어떻게 찍혔을까요? 1월이면 어느 날? 마지막 날. 거래 월의 마지막 날. 항상 종가를 씁니다. 종가. 예. 프랙티스가. 그러니까 월에 지금 거래일이 한 22일 되잖아요. 그죠?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그러니까 한 22일 정도 있을 때 맨 마지막 거래일 데이터가 항상 그 월의 대표 yield curv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ield spread는 뭐 장단기 이자율 차이도 스프레드고요. 그죠? 서로 다른 신용 등급 사이의 기준 채권, 즉 국채, 리스크 프리 레이, 리스클리스 에셋의 그거와의 차이, 이것도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시간차로 이렇게 쭉 간 거고요. 그랬을 때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스팟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를 서머라이즈하는 숫자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채권이고요. 아까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가깝고요. 여기는 멀고. 그래서 얘가 국채의 기간 구조고, 얘가 이를테면 트리플 A의 기간 구조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모든 게 정확하게 동일하면 그냥 그대로 패러렐 시프트를 하면 그 시프트한 만큼 스프레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스프레드를 계산할까? 뭐 대표 만기를 잡아서 그때의 차이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개념들이 나온다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뭐 제로 볼러틸리티 스프레드 그래 갖고요. 이제 다른 시점에서의 캐시플로가 있다고 했을 때 기간 구조라는 게 다른 캐시플로가 나오는 기간들을 지금 보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는 시점에 스팟으로 빼주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컨스턴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기의 차이도 어떤 컨스턴트가 있고 이만기에도 어떤 컨스턴트가 있어갖고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한 대표적인 숫자로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죠? 뭐 저런 개념의 스프레드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써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보지 말고요. 나중에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면 얘가 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쿠폰을 막 지급하다가 난 더 이상 쿠폰을 지급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바로 다 갚아버리겠다. 이런 옵션이 있는 채권도 있거든요. 내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내가 행사를 해서 그냥 갚아버리겠다. 그래서 터미네이트 시키겠다. 이 채권 계약을. 그런 게 옵션이 있는 거죠. 그죠?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얘가 지금 발행 정보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쿠폰이 7%라고 이렇게 박혀 있을 수는 있지만 7%를 주다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옵션이니까 이제 그런 옵션까지 걸려 있는 어떤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채권에 이런 개념이 뭘까?
계산하는 것을 엑셀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 좀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전부 이제 미래 이야기를 좀 당겨서 하는 거예요. 얘가 옵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런 것은 당연히 이제 얘에 반영이 돼서 팔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채권을 고정적인 쿠폰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날 끊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옵션이 발행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만큼 디스카운트해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옵션 때문에 들어가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옵션의 가치가 아니겠냐. 그 행사하려고 하는 그 채권에. 그래서 그 스프레드 어저스티드 한 그런 그러니까 옵션 어저스티드 스프레드 OAS라는 것을 계산할 텐데 그걸 보면 실제로 이제 이 개념도 유사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은 여기 나왔어요, 바로. 말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구조가 좀 비슷하죠, 그죠?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심플한 이그젬플 하나 보는 거예요. 예, 그럼 간단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그 약자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제 IRR 즉 Interest Rate Risk를 어떻게 측정하겠느냐 하는 거고요. 채권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Duration이라는 컨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Convexity라는 컨셉트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Duration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N 기간 동안에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생긴 CT라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얘와 현재 가격과 일치시키는 상수가 YTM이라고 그랬죠. 그죠? YTM. 이라고 할 때, 맥컬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컨셉트를 들어왔는데요. 맥컬리 듀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메이션 사인에 아까 모양은 비슷한데, 얘를 이 타임 인덱스로 가중을 시키네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C1, 2 곱하기 C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것을 디스카운트 시켜서 썸을 해서 현재 가격으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현재 가치고요. 현재 가격이고 얘는 미래에 들어올 캐시플로우를 타임 가중해서 디스카운트 백 시킨 거죠. 그죠? 그 레이쇼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한 사람이 이제 맥컬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쿠폰이 세미 애뉴얼로 되게 되면 뭐 조정이 있어야 된다. 뭐 그거겠죠. 그죠? 예, 이것은 뭐 큰 빅딜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보니까 그 반드 프라이스 공식이 있었죠. 쿠폰 반드에 반드 프라이스 공식 첫 번째 식이 있었잖아요. 걔를 Y로 1차 미분을 합니다. 분모에 있으니까 좀 꺼림칙하고요. 그것도 1 더하기 Y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옛날에 미분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근데 Y로 미분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Y로 미분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분모에 지금 1 더하기 Y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까 프라이스식을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 텀은 아까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예. 그 요거를 P로 나누면 그럼 맥컬리 듀레이션이 나왔었잖아요.
P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맥컬리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탄력성 공식하고 같네요. 탄력성 공식하고.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될 텐데, 뭐냐면 현재 YTM이 있다고 할 때, 현재 수준이 있다고 할 때, 거기 1 더하기 YTM이 한 단위 변했을 때 프라이스가 얼마나 변할 것이냐.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변했을 때 내 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겠느냐.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탄력성의 개념이네요. 우리가 보면. 탄력성의 개념. 근데 이자율이 보통 6%였는데 이게 8%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또 4%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지. 이게 106에서 104로 떨어졌을 때. 좀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이제 처음에 이런 탄력성 개념의 맥컬리 듀레이션인데요. 얘를 조금 이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이 어떤 채권의 듀레이션을 알면, 특히 이제 특정한 약이 없으면 이제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얘를 알면, 그래서 현재 이자율을 알고 있고요. 걔가 얼마만큼 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올랐다. 얘가. 그랬을 때 곱해서 하면 이제 이 퍼센티지 체인지가 계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D에 이 체인지를 이제 얘가 여기서 보면 이거에 보통 이제 현재 값이 이제 분모에 이렇게 원래 숫자가 있고 위에 체인지가 있는 거니까 일종의 퍼센티지 체인지 폼이네요. 그죠? 퍼센티지 체인지. 이 퍼센티지 체인지가 일어나면 일드에서 가격이 얼마나의 퍼센티지로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듀레이션 컨셉트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요. 어떤 그 이야기를 지금 말로 풀어쓴 게 지금 이제 이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얘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이 밑에 보면 살짝 모디파이를 합니다. 맥컬리 듀레이션을 1 더하기 1도로 나눠주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그러면 그 yield가 변했을 때, 그죠? yield가 변했을 때 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전개되는 얘를 알고 있으면 걔를 곱해주면 얘가 나오는 거죠. 훨씬 우리 텀으로 가깝다는 거죠. 그죠? yield가 0.01, 즉 1% 변했을 때, 상승했을 때 얘를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그게 modified duration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modified duration을 끌고 다닙니다. 이제 이런 걸 할 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맥컬리 듀레이션을 보고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요, 이게 그 만약에 한 번 캐시플로우가 한 번 일어나는 제로 쿠폰 bonds인 경우에는 듀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 맥컬리 듀레이션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차에 한 번만 딱 일시불로 상환하는 그런 채권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채가 뭐가 있죠? 국민주택 채권이 그러던가요? 5년짜리. 5년 만기 국민주택 채권. 그게 복리채거든요. 계속해서 이사를 뭐 해갖고 맨 마지막에 일단 10,000원짜리가 뭐 12,000 얼마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은 중간에 5년 동안 이자율이 변하면 가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쭉 노출이 돼 있겠어요. 5년 동안. 그죠? 근데 어떤 채권은 5년 동안 쿠폰을 쭉 줘가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쿠폰이 지급되면 전체 토탈로 받을 금액 중에서 이미 요만큼은 이자율 위험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벗어나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5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것들은 5년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컬리 듀레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 10중 8구 5년 만기일 것은 뭘 테면 뭐 3.5년, 3.5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 재무하는 분들은 그 만기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만기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 만기 개념으로 생각을 차라리 하는 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저게 일레스티시티 즉 탄력성의 개념이고 그래서 프라이스 체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컨셉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냥 프랙티컬하게 이해할 때는 이제 유효 만기다. 그래서 이게 길수록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그젬플을 이제 보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이제 보통 면역 전략,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고객한테 갚아야 될 포션이 있고, 라이어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수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양쪽의 듀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산 사이드의 듀레이션. 그 다음에 부채 사이드의 듀레이션. 그랬더니 한쪽은 4년이고 한쪽은 5년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듀레이션 미스매치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오르든가 또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셋이 듀레이션이 더 긴 경우하고 에셋이 듀레이션이 라이어빌리티가 짧은 경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되느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내가 덜 받을지 더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기관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보험사, 은행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를 관리하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Asset Liability Management System, ALM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ALCO, ALM 커미티죠, 그죠? 예, 커미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를 전공했다라고 하고 은행에 지원해서 자기 그 적성에 맞는 그런 직무에 분류돼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엘코 같은 데를 서포트하는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경기가 이래서 금통위가 12월에 열렸을 때 그 이자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에셋 라이어빌리티의 그 듀레이션 컨셉으로 보니까 듀레이션이 어쨌든 변하면 에셋이든 라이어빌리티든 이자율이 변했을 때 아까 보니까 가치가 변했잖아요. 에셋의 가치가 변했고 이게 라이어빌리티라면 라이어빌리티의 가치가 현가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현가가 더 증가를 해버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라이어빌리티의 현가를 줄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엘코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은 지저분하지만 실은 저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헤비한 시스템이라 은행이 딱 채권 하나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 하나 딱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금 고객이 딱 한 명인 뭐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게 2만 돼도 복잡하고요. 그게 이제 2천만이 되면 이제 아주 복잡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시스템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그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셋과 라이빌리티의 듀레이션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 최대한 가깝게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전략, immunization policy,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modified duration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요 포뮬러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델타는 change in rates in decimal이에요. 그래서 1% 변했다. 그러면 얘가 0.01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죠? 0.01 데시멀이니까요. 소수점. 그다음에 P는 지금 현재 가격, 그 친구의 현재 가격 곱하기 2를 하고요. 여기는 가격이 증가한 경우, 즉 현재 YTM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YTM이 0.01만큼 변했다면서요. 0.01만큼 떨어졌을 때,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계산해 보면 다시 재계산을 하면 그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0.01%만큼 현재의 일드보다 더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가격. 이 차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뭐 서메이션하고 뭐 정신없이 쭉 나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훨씬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쿠폰이 없고 YTM이 이거고 페이스 밸류가 이거고 뭐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쿠폰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이제 서로 다른 거에 계산을 해보면 얘는 디스카운트 바운드네요. 그죠? 디스카운트 바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이게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넷 프레젠트 밸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 현가는 지금 여기 YTM이 있으니까 56.54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함수 엑셀에 어베일러블한 거로 계산을 해보면요. 10 쿠폰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쿠폰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한 번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쨌든 이 전액이 지금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요. 일드로 나눠주면, 즉 5.5% 1 더하기 5.5%로 나눠주면 그게 modified라고 그랬죠? 네, modified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손으로 계산해 본 거고요. 얘는 duration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제 프레젠트 밸류를 쭉 계산해가지고 뭐 더해갖고 그 위에 있는 포뮬러를 써서 한 것이고 얘는 저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쿠폰이 오다가 마지막에 오고요. 기간도 길죠. 그래서 기간은 지금 12년까지 되는 건데 듀레이션 계산을 봤더니 7.12. 모디파이드 듀레이션은 6.3이고요. 쿠폰도 많고 더 길죠. 그죠? 15년짜리. 7.66년. 7. 그래서 일정하게 얘하고 얘를 섞으면 일정한 비율을 섞으면 다른 듀레이션의 채권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한테 올린 샘플을 보면
예. 그러니까 얘들 미리 쭉 계산을 해갖고 이제 매뉴얼로 계산했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포뮬라를 가지고 계산한 게 얘였고, 그 다음에 걔를 1 더하기 1로 나눠준 게 이제 effective duration이다 하는 거고요. sheet 3라고 제가 감춰놨네요, 여기다가. 네. 아까 봤던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지금 9% 20년짜리 그 다음에 6% 일대 지금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델타 arbitrary small 한 게 지금 0.005 0.5% 그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지금 yield가 6%인데 계산해 보면 이제 134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간이고요. 현재 6%에서 이게 캐시플로우 스트림이죠. 걔를 yield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 프라이스가 이제 계산이 될 것이다. 이제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제 그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프레젠트 밸류 계산할 때 아까 6%로 했고요. 얘는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할 때 6%에서 0.5%를 증가시켰을 때 값이 떨어졌죠. 0.5%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올렸을 때가 얘고 0.5를 떨어뜨렸을 때가 요거거든요. 자,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P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듀레이션은 이제 뭐 계산할 수가 있겠죠. 듀레이션은 이제 요거 전 단계일 텐데 그래서 modified duration을 계산할 때 0.5 곱하기 아까 분모에 2가 있었죠, 그죠? 0.5 곱하기 프라이스 플러스 프라이스 마이너스 나누기 그 다음에 B2가 뭐죠? 델타고 현재 프라이스. 이렇게 계산하면 modified duration이 계산됩니다. yield를 아니까 1 플러스 y를 아니까 duration, 맥컬리 듀레이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맥컬리 듀레이션하고 modified duration은 1 더하기 y를 나눠주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니까 y는 지금 6%로 알고 있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벡시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순서상 컨벡시티는 좀 뒤에 나올 거고요. 이제 이미나이제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프로블럼 세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이그젬플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n 기간 후에 L이라는 만큼 내가 오해요. 그러니까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거든 제가 이만큼을. 스파 레이트 S를 알고 있으면 n 기간짜리 그럼 이제 현가 계산하는 거죠.
liability의 지금 현재 현가. 그 다음에 이런 캐시플로우를 나타내는 이제 내가 에셋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채권, 티피컬하게. 그러면 걔의 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의 듀레이션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얘의 듀레이션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니까. 그죠?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했을 때, 이제 얘가 델타 L이 될 거고요. 얘가 델타로 변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변하고 이게 변할 건데, 그랬을 때, 그 변화가, 그러니까 가치가 같이 변하면 되겠네요. 그죠? 같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immunization은, 그러니까 eliminating sensitivity of a bond or portfolio of bond to shift in term structure by matching the duration of asset to duration of liability. 답이 이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듀레이션하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듀레이션을 서로 같이 되게끔 내가 얘가 계약 조건에 의해서 우리 고객이 왔기 때문에 이때 나한테 L을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고요. 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마지막 이 시점 되면 얘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펑크가 안 나려고 그러면 얘를 짤 때 이거의 듀레이션하고 맞추면 된다. 이게 10년짜리라고 하면 나는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7년짜리, 20년짜리. 그렇게 하면 10년짜리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여러 개 만기가 있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걔를 묶어서 합성해 얘를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딱 3년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3년짜리 상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짧은 거하고 더 긴 것들하고 믹스를 시키면 그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이자율이 변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럿이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요. 자산이 많아지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같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급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되게끔 하는 솔루션이 뭘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직 우리가 지금 안 끝난 부분이 컨벡시티 실제로 계산하는 거. 근데 아까 본 그 P 플러스, P 마이너스식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마저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그럼 어떤 특정한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채권의 이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 그거죠.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모형을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얘를 프랙티스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가평가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아직 안 봤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